안녕하세요. 마음을 분석하는 남자, 마음 분석가 선생 애녹입니다. 자, 오늘 비대면 부모학교 제목은 마음이 열리는 기적의 소통 방법입니다. 마음이 열리는, 누구의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다친 자녀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 그 기적의 소통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상담실에 수많은 그 부모님들이 찾아오시면서 저하고 상담을 할 때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소통을 잘 못하고 계신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왜 저렇게 소통을 하시지? 저렇게 소통하시면 안 될 텐데, 애가 싫어할 텐데, 뭐 등등. 그래서 제 20년의 노하우로 그 소통 방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통 방법은 수많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또 닫힌 마음의 문을 기적처럼 열게 했습니다. 오늘 그 소통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이건 뭐냐면요, 기존의 소통 방법은 아이를 굉장히 심란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심란한 게 아니라 아이를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심란한 소통 방법은 또 하고 싶겠어요? 지금까지 심란한 소통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눈치라는 거예요. 대충 들어주고 대충 받아쳐주고 그냥 눈치껏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올바른 제대로 된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적의 소통 방법 드디어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앞서 그 강의에서 소통의 비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소통의 비율이 부모가 9, 아이가 1, 이게 최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5대 5는 아이가 부모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비율이고, 그 다음에 가장 가장 행복한 비율은 아이가 9, 부모가 1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이가 9, 부모가 1이 되면은 아이는 자동적으로 부모님을 많이 찾게 되고 많이 다가오게 되고 많은 질문들을 부모님께 하게 돼요. 부모님이 가장 겁내어하는 부분은 뭐냐면 아이가 많은 질문을 할 때예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등등. 부모님이 가장 행복하실 때가 언제냐고 여쭤보니까 아이가 학교 갔을 때, 학원 갔을 때, 개인 레슨 받을 때, 등등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왜 그러냐면 아이하고 소통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자꾸 뭔가 이 정답을 줘야 된다라는, 이 소통 가운데 정답을 줘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너무너무 크신 거예요. 이 기적의 소통 방법 5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경청, 공감, 이해예요. 이게 이제 이 3개가 하나인데,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거예요. 경청이라는 게 그래 너 떠들어라, 나 듣든 말든 이게 아니라, 경청이라는 것은 내가 다가가서 듣는 거잖아요. 이 경청하는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은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정말 들어주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공감까지 또 이해까지, 완전 이거는 행복이죠. 그게 바로 이 첫 번째예요. 이건 뭔가 부모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모션, 이 행동만으로 아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아이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거죠. 그 빗장을 조금 열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한테 그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너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데? 나는 우리 누구의 생각이 굉장히 궁금한데 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의 어떤 생각이 있니? 생각을 한번 좀 듣고 싶은데 생각을 물어보세요. 다짜고짜 생각을 물어보면 기분 나빠해요. 충분히 앞에 경청을 해주시고 공감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허물 없이 부담 없이 하게 되는 거죠. 보통 부모님들 저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해요. 앞에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아이의 생각을 물어보시고 두 번째는 그 방법 그 생각 너무너무 좋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선 어떤 최고의 방법이 있을까? 어떤 최고의 방법을 너는 가지고 있니? 물어보세요. 자꾸 아이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또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까? 아빠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거는 아빠가 이렇게 도와줄게가 아니라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아이를 존중해주고 생각을 또 노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그게 다 건강하고 올바른 이야기면 모르겠는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근심 걱정이 되시면 마지막 다섯 번째예요. 그럼 엄마도 거기에 대한 좀 생각이 있는데 혹시 엄마 얘기도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해도 괜찮겠니? 라고 다섯 번째쯤에 이 이야기를 하면 아이는 엄마 얘기 뭔데요? 들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 다섯 번째 해야 할 것을 가장 첫 번째 하기 때문에 아이가 이 대화 가운데 소통 가운데 이 심란함을 느끼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엄마 말 잘 들어? 그거는 말이야 라고 다섯 번째 할 이야기를 첫 번째 하신단 말이에요. 이 첫 번째부터 이 경청부터 순서대로 하면은 아이는 굉장히 신중해져요. 신중하게 키울 것인지 심란하게 키울 것인지는 부모님이 선택을 하시고 다섯 번째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엄마 생각은 이런데 너는 엄마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의 생각이 다 정답은 아니야. 그렇다고 뭐 100% 맞는 것도 아니고 엄마 그냥 생각일 뿐이니까 너는 엄마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데?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이는 자기의 생각과 엄마의 생각을 비교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해라도 아니고 하지 말라 이것도 아니잖아요. 너가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쐐기를 박는 거죠. 너는 아빠의 강점, 엄마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넌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할 거야. 우리 부모는 널 믿어. 자, 이쯤 되면 아이는 자존감도 높아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신중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또 너의 생각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다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아이가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해서 잘 안 되면 또 다시 그 이야기가 처음부터 또 이어지게 되겠죠. 그 소통 방법이. 근데 부모님 말씀대로 해서 잘 되면 부모님한테 감사를 하겠죠. 자, 이쯤 부모님이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안 되면은 누구 탓을 하겠어요? 그때는 탓을 못 해요. 자, 그런데 다섯 번째 해야 할 일을 첫 번째 얘기를 해버리면은 아이가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좀 제대로 좀 똑바로 얘기 좀 해주지. 이렇게 방귀놈 성낸다고 이렇게 적반하장이 되는 거죠. 지금 아이들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부모님은 자식 새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욕 드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꾸 아이한테 정답을 주는 거. 야, 이거 이렇게 해. 저거 저렇게 해. 이게 맞아. 그래서 이 소통 방법을 기적의 소통 방법입니다.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제가
20년의 노하우 그리고 수많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을 이 소통 방법으로 180도 바꿔놨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오늘 비대면 부모학교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